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까닭 모르게 너무 무기력하다, 근태감,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안 든다, 그런 증상을 호소한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시절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그 증상을 잘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에,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원인들 세네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뇌, 췌장, 간의 문제들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는 기운 없음, 그리고 하루 중에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진다, 노곤해가지고 잠만 온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의욕이 없다, 그런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면 이제 단순하게 가로했구나, 피로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좋은데, 이 증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만성피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증상들 중에 일부, 근태감 중에 일부는 단순 피로와 만성 피로의 중간 단계로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죠. 자기의 신체 기능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생활상의 일들, 업무들, 가업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이 이제 질속이 되면 질병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근태감은 무기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 무기력이 반복된다면, 만성화된다면 만성 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성 염증, 만성 통증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운이 없다, 기운이 빠진다, 나른하다, 하기 싫다,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죠. 자기의 어떤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최근에 굉장히 어떤 신경 쓰는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 요인, 걱정, 분노, 불안, 하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자기의 신체 기능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담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격차 자체가 이렇게 기운 없고 기운 빠지고 나른함, 하기 싫으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달릴 때는 별로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점점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쫓아가야 되는데 힘이 더 든 것을 느끼실 거예요. 신체 기능과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일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욱더 이런 무기력증, 근태감이 더 늘어납니다. 자, 이런 증상 말고 나타나는 증상들, 자,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먼저 근태감의 증상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감기 몸살이 걸린 것처럼 몸이 나른하고 뻐근하다, 기운이 빠지고 뭔가 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고 뭔가 하려고 해도 기운이 내지 못한다, 이런 증상이 근태감인데요. 자, 세 가지 대표 증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아닌 세 가지 대표적인 어떤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안 해당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기 원인, 근태감의 원인을 이렇게 조금 해결해 보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외로 흔한 카페인 중독입니다. 커피 많이 드시죠? 자, 우리가 커피를 먹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각성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진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각성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다음에 기분이 조금 나쁜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페인을 찾게 되죠. 커피를 찾게 되죠. 그게 카페인 중독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은 의존, 내성과 더불어서 항상 금단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단의 증상은 뭐냐면, 자, 도파민이 분비됐죠. 그래서 이 분비된 도파민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할 욕구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이 어느 정도 제공되지 않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죠. 그러면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뭔가 스트레스나 우울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라,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금단 증상이죠. 대표적인 게 담배를 일정 시간 동안 피지 못해서 나타나는 니코틴 중독이죠. 그래서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 굉장히 무기력하고 근태감, 나아가서는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울증, 그런 증상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어떤 한 증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중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을 개선하려면 일단 본인이 너무 커피량이 많다, 하루에 뭐 5잔, 6잔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다면 서서히 줄여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무 많은 양, 너무 많은 자극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진로 승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을 마시더라도 즐겁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를 놓고 조금씩 원샷 하지 말고 나눠서 이제 마시는 그런 시에 양보다는 진로 승부한다.
그럴 때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너무 가소비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몸에 정신에 부담을 주고 나중에 이 즐겨하는 커피를 못 마시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먹을거리나 뭐 견과류 같은 거, 소일거리, 커피 땡길 때는 손발턱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의외로 제가 살펴보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되면 카페인 섭취가 줄어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페인은 이제 자극적인 맛인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도 이렇게 목마른 신호가 가다가 자극적인 신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미리 수분을 마시면 커피를 마시는 잔의 양이나 횟수를 1, 2회 정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뭔가 나긋나거나 어떤 기분이 우울하거나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건화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특별히 우울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없어도 심심하거나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회로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커피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른할 때, 건태감이 있을 때 커피를 조건화 시키지 않는 것, 한번 참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태감을 줄 때 이건 주로 이제 점심 식사 후라든지 아침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바로 저혈당 증세죠.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는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잘 균형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이렇게 하지 않죠. 고혈당, 저혈당이 갑자기 떨어진다. 일단 이거는 뭐냐면 고혈당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음식을 가식했을 때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혈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가식하고 나서 건태감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 어떤 몸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특별하게 가식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온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슐린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혈당을 잘 감싸 안아서 우리 몸에 있는 창고, 간, 지방세포, 근육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창고에 잘 꺼내서 당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장하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면서 혈당이 굉장히 떨어지고 건태로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고 우리 몸에 혈당의 균형을 맞추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호르몬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법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먹냐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숟가락으로 듬뿍 떠먹죠. 그렇게 드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자 국물은 국물 드시면 안 되죠. 끈덕이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시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먹었을 때보다 혈당의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기능을 혹사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의 섭취와 단백질 섭취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 건태감을 일으키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간의 염증, 지방간인데요. 사실 만성피로라든지 만성염증 그리고 이유 모를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에서 지방간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지방세포가 하얀색 이게 지방인데요. 지방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초음파를 했을 때는 신장이 이렇게 검은틱틱한 색깔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간이 이렇게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 안에 지방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지방 자체의 염증화를 통해서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세포가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 초음파에서 이렇게 간이 하얗게 나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꼭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지방간에 어떤 조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40까지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40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방심할 게 아니라 30이 넘어가면서 40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때부터 주의를 하시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지방간의 4대 원인은 이거죠. 술입니다. 그래서 연속 음주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술을 조금 이렇게 가음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술 한 잔, 물 한 잔,
술 한 잔, 물 한 잔 이렇게 드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 자체가 술을 먹는 양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물을 먹게 되면 이뇨 활동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술자리를 좀 벗어나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장 지방이 지방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사실 간이나 췌장이나 심장이나 콩팥 옆에 지방들 끼는 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이소성 지방은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찼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적정 비율 이하로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제반을 한다. 내가 체중을 줄일 때는 모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줄인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특히 이렇게 줄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음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식사한다. 그다음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 제철 과일이나 채소, 과일 같은 걸 드실 때도 껍질을 다 벗겨서 먹는 게 아니라 껍질째 깨끗이 세척해서 먹고 갈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생으로 이제 드시는 것들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의외로 지방간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간의 해독작용, 간의 재생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소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생각중지훈련.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10피 10칭,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칭찬하자. 그리고 자기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가장 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털어놓으면서 그걸 해소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감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일상을 재조직화, 일상을 바꿔야 한대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있죠. 운동의 생활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땀나는 운동, 숨차는 운동을 해주시고 생활의 운동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일상생활에서 자꾸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생활 공간, 작업 공간을 운동장으로 만드십시오. 발굽혀기도 하고 스쿼팅도 하고 한자세도 잊지 말고 자꾸 몸을 움직여주는 그 생활의 운동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태감이 일상이 되지 않게 조직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에 유의해 주신다면 까닭모를 근태감이 우리를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